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불변한 생존 전략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 핵폐기물 문제도 있고요. 친일 잔재 청산, 블랙홀과 사후세계 따지고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단연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이럴 시간이 없죠.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서 이 평생 고민인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연애 재능을 키워주실 연애학습지 선생님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귀로 배우는 연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 펜으로 밑줄 쫙. 네, 오늘도 연애 재능을 교수님께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좀 거창한 인류의 숙제들을 저희가 좀 나열을 해봤어요. 네. 그중에서 또 하나 늘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게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냐. 네. 사실 이거는 누구랑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왜 못 돼? 될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고 내 경험에 의하면 절대 불가능해. 말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교수님 시작 전에 문자 하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898 하나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결혼하고 티격태격 부딪히며 살다 지금은 돌싱이 되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왜 결혼한 부부들이 배우자가 동창회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한다 하잖아요.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 만나는 자리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웬걸 비슷한 처지의 남자 동창한테 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교수님, 이 감정은 뭘까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말 진짜인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일단은 지금 이 청취자분께서 돌싱 네. 돌싱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네. 싱글맘 네, 그렇죠.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동창회 나갔다가 네. 뭔가 좀 끌림을 느끼셨나 봐요. 오랜만에.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앞서 제 소개해 주실 때 그렇게 인류의 고민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제가 오늘 그 인류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8981님의 감정이 진짜 뭘까요? 오늘은 8981님의 고민과 함께 그 이사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주신 분도 귀 기울이고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사친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남사친, 여사친은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네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럼 네. 이사친은 뭔가요? 네, 그 남사친, 여사친을 통틀어서 이사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성 사람 친구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사친. 네. 이사하는 친구인 줄 네. 죄송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라는 이 문제는 네. 정말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글쎄요. 참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네.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예전에는 남녀 사이의 친구는 무슨 친구야 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데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남녀 간의 친구가 영원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아직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남녀 사이에 친구 가능하다. 존재한다. 아니다. 남녀는 말 그대로 남녀, 이성이지.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샵 0945 우물정 0945 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도 의견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 근데 이 남녀 간의 친구 관계는요. 네. 여여, 남남 이런 동성 친구 관계보다 사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 인간관계라는 건 꼭 남녀를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여 남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남녀는 또 얼마나 영원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독 동성 친구보다 남녀 간의 친구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들이 조금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이성 사람 친구와의 관계는 둘 중 한 사람
사람이라도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면 네. 그 관계가 더 이상 친구로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아. 사람 마음을 참 알 수가 없는 게 친구로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점 때문에도 이사친의 존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현지 아나운서가 보시기에는 이사친이 갖고 있는 장점? 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네. 뭐 연애할 때 이사친한테 네. 아니 우리 지금 내 남자친구가 이러이러한데 남자들은 원래 이래? 네. 라던가 뭔가 네네. 그러니까 동성이 아닌 이성들의 행동이나 뭔가 그런 태도를 그렇죠. 궁금한데 그걸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보기는 좀 민망하거나 네. 뭐 이렇게 몰래 좀 알고 싶을 때 이런 이사친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답을 콕 찍어서 말씀을 정말요? 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그 이사친의 긍정적인 면은 내 연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지 아나운서가 설명하신 것처럼요. 남자친구하고 갈등 중일 때 남사친을 통해서 지금 남자친구의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또 알 수 있거든요. 남사친이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봐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이렇게 이사친에게 연애 상담을 받으며 의외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 트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왜 이제 네. 애인하고 다툰 후에 이런 이사친한테 위로받다가 네. 오히려 어라? 하면서 이제 감정이 좀 싹트는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실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인 문제로 힘들 때마다 이사친에게 속마음을 풀다 보니 어느새 이사친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네. 지금 사귀는 애인이 과거에 자신의 연애 상담을 줄곧 맡아서 해주던 상담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런지 이사친의 존재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친구들도 내 연인의 이사친? 그건 좀 부담스럽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세요.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하고. 내가 뭐 이성 사람 친구 있는 건 괜찮은데 네.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한테 있는 건 안 돼. 그렇죠. 이런 건 거죠.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네. 좀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근데 이런 뭔가 있어도 돼, 안 돼? 이런 온도차 어디서 좀 시작된 걸까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괜찮아라고 하지만 어떤 친구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거 보면 네. 분명히 그런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사친과 관련된 경험인데요. 자신이 이사친과 친구 이상의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혹은 옛 애인이 이사친과 사랑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사친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격도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애할 때 보면 친구 사귀는 것처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걸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사친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 합니다. 네. 하지만 소유욕이 좀 강한 편이거나 질투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사친의 존재에 아무래도 예민하기 쉽겠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뭐 쿨하게 뭐 이성 사람 친구 이사친 있을 수 있지 만나고 와 괜찮아 네. 라고 상대가 이제 저한테 배려를 해준다고 칠 때 네. 처음에는 뭐 이 사람 되게 쿨하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맞아요. 뭐지? 얘는 질투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나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 건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정말 정확히 보셨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저희 학생들하고 이사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나의 이사친에 대해 상대가 쿨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럼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정말 쿨해서 좋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조금은 서운할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네. 조금의 어떤 질투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친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연애 시작하면서 이사친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을 불어일으키지 않으려면 이사친과 허용 가능한 행동의 어떤 범위들 함께 정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연애 시작한 시기보다 이사친을 알고 지낸 시기가 더 길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그 친구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눈다던가 네. 이러면 지금 내 애인은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세요. 네. 미혼이면 괜찮지만 네. 결혼한 이후에는 안 된다. 이런 정말요? 의견들을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여기서 교수님 상황도 좀 궁금한데 네. 혹시 교수님 남편분이 네. 이런 이사친이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네. 결혼 후에 이사친의 존재 좀 껄끄러울 것 같다라는 반응이 저에겐 다소 놀라운데요. 네. 오히려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제 남편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간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아. 대찬성이에요. 그만큼 좀 두 분 사이의 신뢰랄까요? 네. 아니면 교수님 스스로 약간 자신감? 이런 게 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 자신감. 네. 문자가 하나 더 왔거든요. 제가 네. 읽어볼게요. 2341 청취자님. 네. 그동안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용기 내 보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 남자인데요. 부끄럽지만 아직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선뜻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매번 썸만 타거나 혼자 좋아하다가 끝이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상대가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고백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어디 말도 못하고 네. 혼자 끙끙 앓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그러니까 드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모태솔로. 그런가 봐요. 인 것 같아요. 그쵸? 썸 정도만 타보시고 본격적인 연애는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문자 주신 분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뭐라고 콕 찍어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나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으니까 그거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호감의 상호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하면 상대도 나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상대하고 어느 정도 알고 지내면서 상대의 어떤 좋은 점이나 조금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어떤 면들이 나타날 때 조금씩이라도 좋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네, 칭찬해주시고 이거 좋은 것 같다. 뭐 이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다가가시면 조금이라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래도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칭찬을 네네. 먼저 많이 해주고 네. 서로 이제 뭔가 공유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조금 공감대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있고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현지 아나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잘 알진 못하는 사람인데 누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이야기하더라. 네. 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난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뭐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솔깃? 그쵸, 관심이 솔깃하고 생기게 되죠? 그렇죠. 관심이라는 네. 게 생기게 되죠. 그렇게 또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상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신감 있는 모습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문자 주신 분 내용을 들어보니까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흔히 고백했다가 상대에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생각 대신에 거절당하면 오히려 상대가 나처럼 멋진 사람을 놓친 거니까 그 사람 손해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고백 후에 거절당하는 경험도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겁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제 아직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하시니까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고백을 해보고 혹시라도 거절당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경험으로서 그럼요. 또 그 다음에 또 처음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고백 방법 물어보셨는데 네. 아쉽지만 특별한 고백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네, 우리 모두 연애해봤지만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저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상대의 반응이 내 기대와 다를 때 그 어떤 거절도 쿨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도 많고 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참 많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 꼭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3761 새싹 청취자님, 남녀 간 친구 즉 이사친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비호감일 경우에요. 아, 그렇죠. 이성으로서 절대 호감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수일님께서는 초등 친구들 동창회 하면 저 인기 좋거든요. 저는 머스맨인데요. 여친들이 너 나올 거냐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너 얼굴 보러 가야지 하면 사람들이 엄청 반기고 먹을 거 엄청 챙겨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턱대고 자기 자랑을 좀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부럽네요. 그리고 5090 청취자님은 현진님과 형진님의 유쾌한 티격태격을 보면 남녀도 충분히 친구로 지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하셨는데 또 최영진 아나운서라고 저랑 또 친하게 지내는 아나운서가 네네. 있어요. 네. 네, 사실 회사에서 이렇게 동료로서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예를 또 들어주시니까. 네. 그리고 9676 청취자님은 가정에 충실합시다. 괜한 문제 만들지 말고요. 맙시다. 네. 5051 청취자님도 결혼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신랑이 직장 동기 남녀와 함께 1박 2일로 다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가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여러 사람이 간다고 해도 네. 이사친들과의 외박은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래도 뭐든지 주의할 수 있을 때 주의하면 좋겠죠. 또 감정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니까.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9676님 정말 재밌는 문자. 교수님, 이론과 실전은 틀린 듯합니다. 다른 이성한테 문자만 와도 누구야? 왜 연락해? 이렇게 하는데 그런가요? 네. 이게 보통 아닌가요? 정말 아주 큰 마음을 가지신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아까 이사친 환영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대환영입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이게 실제로 될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시는데 네. 자, 오늘 귀로 배우는 연애 남자와 여자 사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더불어서 네. 모태솔로인 청취자분의 또 고민까지 상담 해결해 봤습니다. 귀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